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51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남중국해에서 인더 사우스 차이나 씨에서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지금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필리핀 좌측으로 남중국해, 중국 쪽에서 보면 굉장히 남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섬이 3개가 있게 됩니다. 그 섬에서 충돌하는 내용인데, 이미 중국이 그 맨 좌측에 있는 미스치퍼 리프라고, 미스치퍼 거기 산호 섬에는 공항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미스치퍼 리프라는 곳인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그 섬에서 이제 충돌하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위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세컨 토마스 쇼리라고, 세컨 토마스, 연합뉴스에 보니까 엊그저께 나온 그 연합뉴스에 쇼를 암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기사가 나온 걸 보게 됐는데, 세컨 토마스 암초, 세컨 토마스 쇼, 여기에서 이제 충돌하는 문제를 놓고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계속 그 포린 어페어즈를 보면서 다른 기사나 다른 기고 글에서도 중국하고의 정면 대결은 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큰 형님들의 뜻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이든도 아웃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 포린 어페어즈가 미국 외교를 이끌어온 그러한 잡지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도 중국하고 대립을 피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확신을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안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체 이제 큰 흐름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차 대전을 제가 이제 외교학 다니면서 그때 배운 생각이 나는 게,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레닌이 제국주의 이론, 그것을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제 그게 전체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제국들이 확장을 해오다가 더 이상 이제 땅이 없으니까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 상황이, 중국에서 이제 물류를 엄청난 과잉 생산을 해서 2010년도 중반부터 계속 그 엄청난 과잉 생산을 해서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자본주의 세력 G7이라고 말하는 그 세력하고 부딪히게 된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언급하는 매파가 잠시 언급이 됐는데, 강경론, 그러니까 전쟁을 좀 바이든파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에서 지지하는 강경론, 그런 전쟁을 이렇게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쪽하고, 아니다, 서로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쪽인데, 이게 포린 어페어즈의 방향은 협상 쪽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섣부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주 부분적으로 작은 국지적인 어떤 그런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전쟁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외교도 이런 걸 좀 대비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그래서 대립 구도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 어떤 흐름을 보면은 화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한반도, 북한과 남한 그런 쪽을 통해서 이 빨갱이 때려잡자 그런 쪽보다는 이게 화해를 하자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요걸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참조하시고 한번 쭉 훑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제 제목도 Avoiding War in the South China Sea고 어떻게 미국이 필리핀을 스포트하느냐 without fighting China 중국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는 왜냐하면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이미 뭐 돌려가지고 기사에 나왔지만 그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뭐 미국이 뭐 우세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미국이 진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그것을 문제를 언급한 것 제가 유튜브에 앞에 올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것이 이제 줄라이 9이니까 7월 9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 필리핀에서 세컨 토마스 쇼리라는 이제 그 세컨 토마스 쇼리라는 산호초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산호초가 이렇게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그 지도 위치를 한번 보시면 필리핀 좌측으로 요게 이제 세컨 토마스 쇼리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중국에서 공항 여기다가 이제 활주로 같은 거 막 짓고 이미 이 중국이 군사 기지를 한 것이 미스치퍼립이고 미스치퍼립에서 세컨 토마스 쇼는 한 20마일 되는데 고속정 타고 오면은 한 10분, 20분 만에 도착하는 게 바로 세컨 토마스 쇼이기 때문에 요걸 먹고 요거까지 지금 중국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여기 화살표는 건 제 생각에 이거 먹으면 또 이거 사비나 쇼 이거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 쪽에서 이거는 못 막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건 안 된다. 이게 그런 전략적인 어떤 생각을 미국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 섬이 있는데 이 세컨 토마스 쇼리 있는 이것이 필리핀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면은 요게 이제 제가 구글 매저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요게 이제 123마일이라고 여기서 또 세컨 토마쇼를 요 앞에 미스치퍼 리프가 있어 미스치퍼 산호 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든 여기에서도 오면은 뭐 123마일이니까 한두 시간, 1시간, 2시간 그 안에 도착하는 굉장히 지금 가까운 필리핀 바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남중국해가 여기 남중국해가 있는데 요게 좌측용 우백호야가 좌측용이 베트남이 이렇게 좌측으로 있고 우측으로는 이제 필리핀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대만 뭐 하이난 섬도 보이고 있는데 세컨 토마스 쇼리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제1 도련선이 여기를 쫙 해가지고 남중국해 완전히 다 포함되는 쪽으로 제1 도련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컨 토마스 숄도 거기에다 이제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여기에서 절대로 여기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워싱턴에서 이 우방 필리핀을 막아서기 위해서 스탠드 펌 이게 굳건하게 써 있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의 우방들이 보니까 저 필리핀도 저렇게 하나 잘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미국 쪽에 동맹으로 붙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다 브릭스로 가란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미국이 지금 이게 동맹이 완전히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쪽 필리핀을 이렇게 사수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는 큰 전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나 코스트 가드 요 배가 이제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게 뭐 이렇게 일부러 와서 뭐 부딪혀가지고 필리핀 군인의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공공적으로든 필리핀의 그 동맹, 필리핀의 동맹에 대해서 우리는 국권이 스탠드 펌 해야 된다. 이 세컨 토마스 숄이 이 밑으로 이제 서버머지드 리프라 했는데 밑으로 쭉 가라앉은 산호초가 있는 그런 남중국해에 이쪽에 그 산호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지난 5월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에 그 있던 마르코스 그 두테르테 그 앞쪽에 있었던 그 마르코스 대통령 그 아들내미가 아마 지금 이제 페르디난드가 권력을 지금 잡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있는데 중국 필리핀 대립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되지만 그게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페르디난드가 이제 중국한테 자꾸만 우리 이 병사들 손가락 하여튼 다치기만 해봐라. 그럼 한 명이라도 죽기만 하면은 1951년 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한 그것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강성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 이제 세컨 토마스 요 숄에서 이렇게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중국해 조금 북쪽이라면 남쪽으로 가시면은 남중국해 남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브루나이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싱가포르도 보이고 이런 나라들이 이 관여가 되는 여기가 지금 현재 중국과 필리핀이 현상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이 바로 세컨 토마스 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세컨 토마스 숄과 오른쪽에 이제 사비나 숄이 있는데 그것이 팔라완 필리핀의 팔라완 섬하고 거리가 요게 이제 123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쪽으로 중국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중국인 손가락 여기 필리피노 세일러 로스트 핑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일러니까 군사가 아니고 그 배를 아마 이제 모는 선원 같은데 그 어부든지 선원이든지 이 사람이 6월 17일 날 차이니즈 코스트 가드가 인텐션을 일부러 이게 이제 충돌을 클라이드 위드 필리핀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손가락에 잘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위험이 남아있는 게 만약 여기에서 필리핀 군인이 죽게 되면은 어떤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컨 토마스 숄의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비화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정확한 목표를 워싱턴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워싱턴의 그 외교를 강조를 하는데 거기 워싱턴이 이렇게 입장을 잘 정리하고 취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여기 파란 밑줄 보시면은 이게 이러한 그 이슈에 대해서 압력을 잘 저항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중국이 뿔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줘야지. 같이 너가 쳐 그럼 이 주고받아 해서 같이 했다가는 아주 3차 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것이 이제 테스트 오브 윌스 한번 어디까지 너가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부딪혀 본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조폭 영화에서 뭐 한번 쳐봐 한번 때려봐 이런 식으로 갖다 대가지고 한번 맞아볼래 그래서 한 대 팍 치면 이제 그 싸움이 이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런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 그런 세컨 토마스 쇼. 그래서 뭐 2016년도에 이제 유엔의 뭐 해양법도 이렇게 쭉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이 세컨 토마스 쇼에 대해서 그걸 사버린티 주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중국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미스치프 산호섬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전진을 멈추게 하려는 그러한 이렇게 워싱턴의 그러한 노력, 그것을 외교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보려는 그러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진도 보여드렸듯이 미스치프 리피라는 것은 거기에서 세컨 토마스 쇼울에서 좌측으로 서쪽으로 한 20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여기 이제 구글에 치니까 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다 공항 비행기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까지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섬을 미스치퍼 이게 전체를 아마 이렇게 기지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 세컨 토마스 쇼에서 한 20마일밖에 안 되니까 이것까지 지금 중국이 잡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잡수시도록 놔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사비나 쇼 오른쪽에 있는 한 30마일 조금 넘어 있는 거기까지 또 다 드시려고 지금 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전쟁보다는 화해 쪽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이 포린 어페어에서 여러 군데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글에서는 이제 베이징의 그 입장 또 베이징의 이제 관리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에 그 뒤에 여기 이제 맨 아래줄에 보시면은 워인 나포라 했는데 학교 때 그 가정법 배우실 때 이프의 원나포 만약에 이 강제적으로 군인들이 미국의 백업을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필리핀도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으로 세컨 토마스 쇼홀에서 그 부딪히는 갈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대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 미국에 주어진 것이 이제 세 가지 중국, 필리핀, 미국 세 파티스펀트가 있는데 참가자들이 있는데 아주 타이틀 로프 이제 미국이 줄을 바짝 잡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외교적인 용어도 나오는데 이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 중에 이제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세력이 비슷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이제 보니까 한쪽이 세력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은 세력이 강한 쪽에서 그렇게 형님 잘 봐줄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강하니까 그냥 한 대 쳐버려가지고 일어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세력이 비슷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쿠어도 현상 유지라는 말인데 이 현상을 유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어그러지면은 그 현상을 다시 이제 빼앗긴 그 현상을 유지를 하려고 예를 들면 이제 세컨 토마스 쇼울 같은 것이 이제 중국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현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제목의 경우에는 미들웨이라는 그런 제목에서 이 정책 결정자, 팔러시 메이커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하는 중에 여기 이제 또 뉴클리어 핵무기 이 경쟁이 나오는데 만약에 세컨 토마스 쇼울에서 이게 완전히 코를 딱 노즈 투 노즈 코를 딱 앞에 맞대고 서로 이렇게 거기서 대응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러스팅 보트, 이게 오래된 그 배를 두고 서로 양쪽에서 대응을 할 경우에 이게 핵무기까지 응급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줄을 보시면은 워싱턴 should use every available diplomatic channel. 이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서로 부딪히는 것은 싸우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 코어 지금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모든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동원해가면 워싱턴은 이렇게 슈드 프레스 베이징 막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제 줄라이 2nd이니까 7월 2일 날 이런 뭐 외교 중국과 필리핀의 외교관들이 열렸다. 그런 노력이 이제 열렸는데도 지금 세컨 토마스 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미디어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이제 국제적인 미디어가 이거를 이제 캣 앤 마우스 인카운트라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중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더 국제적인 언론에 이게 부각이 돼버릴 그런 경우에 공공 퍼블릭 프레즈가 있었는데 미국 뭐 하냐? 한 대 때려! 하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보고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그게 없으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막 때리라고 쳐 하면서 그렇게 모든 권투시합도 보면은 막 그렇게 때리는 것을 재미서 하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특히 이제 한반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면 핵무기 만들면 강한 국가가 될 줄 알고 그냥 한 대 너가 쳐 그럼 우리는 핵무기로 칠 거야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make diplomacy more difficult 외교적으로 풀기가 어렵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에 뭐 50만 명이 가까이가 뭐 사망을 하고 이게 중상을 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전쟁의 그 비참함을 떠올리면서 핵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워싱턴의 외교 언급하면서 필리핀과 함께 베트남도 왜냐하면 그 앞에 좌측용 500호에 좌측용에 베트남이 있고 오른쪽으로 필리핀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필리핀도 워싱턴은 서로 이제 그 머리타임 바운더리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그게 적극 워싱턴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워싱턴 안에 그 세력 중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는 한 대 그냥 쳐버려 그냥 그런 식의 바이든유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쪽과 자제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지금 시기를 미국은 지금 대선을 맞아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워낙 이렇게 중요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저도 뭐 기독교 교계 기자로 한국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한 20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 다니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대 그냥 빨갱이 때리자고라든지 처벌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족이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 상처가 저도 아버지께서 이제 6.25 때 군인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뒤통수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후송대가 잘못하면 저도 여기 앉아서 방송 못할 뻔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한국 전쟁의 갈등을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도 미국까지 이렇게 워싱턴의 맨땅에 헤딩하러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데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이러한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이렇게 어보이딩 앞에 제목처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저도 이제 군대 31개월 반, 32개월을 동해안에 그 근무를 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안에서도 이제 서로 다투어 가지고 총기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면은 진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이 머리에 총이 피가 이제 진지에 튄 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쟁의 비참함을 간접적으로 군에 안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한 판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 굉장히 그 후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보시면은 이제 워싱턴의 여기 시큐리티 호스라 해가지고 매파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전체 포린 어페어에서 이게 매파와 비둘기파로 전쟁을 하자는 쪽과 그러면 안 돼, 화해 쪽에 두 쪽이 나누어지는데, 근데 화해하는 쪽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이쪽 편으로 갈 확률이 뭐 7대 3이 되든지 8대 2가 되든지 그렇게 하고, 이미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또 이란이 저기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지만, 그 러시아에다가 방공망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잘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치지를 못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네탄야후는 전쟁을 해놓고 뭐 그 다음에 끝내고 어떻게 할지 지금 대책도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런 시큐리티 홉스,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싸워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될 때도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게 되는데, 그래서 요 밑에 문장에 보시면 이제 워싱턴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중국이 이게 종이 호랑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런 식으로 시진핑을 한번 이렇게 치려고 했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제 옛날에 중국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서구 언론 그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의 저력이 얼마나 되는지, 헤리티지 연구소 같은 데서 저도 그걸 처음 읽으면서 이 정도 연락할 정도로 이게 서구 언론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절반만 와서 잘못 오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막 얘기 나와가지고 마닐라한테 푸시해가지고 필리핀한테 중국하고 이제 싸우지 않도록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컨 토마스 쇼얼에서 큰 일이 터지면은 이것이 크게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단에서도 이제 워싱턴 나오면서 베이징에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 마닐라의 스포트를 이제 부스팅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밀리터리 퍼실리티스. 그래서 한 전에 의원 김종대 의원 얘기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지금 그 시뮬레이션에서 미국 쪽이 지게 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그런 쪽에 큰 어떤 시설들을 중국이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은 하니까, 이거를 작은 시설들로 확 뿌려가지고 전체 분산을 시키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지금 간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도 관련해 지금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 분산을 다 시키고 완료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2027년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태로 미국은 중국하고 절대 대립 전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지원을 해주고 2014년에 이렇게 뭐 그 협정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자유의 항행이라고 하는데 U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 제일 도륜선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왜 중국 거냐. 그래서 그쪽 지역을 막 항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반대를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니까 이거 어디션을 하니까 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자유의 항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컨 토마스 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긴장하고 비슷한 긴장이 2016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2016년에 발생한 그지 스카보로 숄이라고 여기 구글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루손 섬에서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스카보로 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2016년도에 비슷한 그러한 갈등이 지금처럼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으로 세컨 토마스 숄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팔라완 이쪽이 이제 팔라완 섬이니까 요 팔라완 요 섬 여기에 지금 요 어딘가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세컨 토마스 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카보로 숄이라고 전에 2016년에 발생했다가 지금 또 한 8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요 바로 붙은 이 중국이 이제 이렇게 도련선으로 끊어놓고 이걸 하려는 이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를 해서 잘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문장에 보면은 2016년에 스카보로 앞에서 여기 보신 이 스카보로 숄에서 이런 갈등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이제 세컨 토마스 숄에서 이렇게 중국과 필리핀 간에 그러한 대치가 이것이 포 데케이즈 지금 금방 발생한 일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발생해 왔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 가야 되는데 for many years to come 오게 되는 수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에 이러한 그 위기를 관리를 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큰 전쟁이 발생하는 데까지 한번 중국이 페이퍼 타이거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발사했다가는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이거 필리핀의 급박한 그러한 상황. 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워싱턴에서 매파 한판 붙자는 쪽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은 뭐 작은 테러리스트도 엄청난 무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문장이 좀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마치게 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파풀한 프리오데인드 이게 이제 프리오데인드라는 것은 미리 정해졌다는 말인데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운명 자체가 전쟁을 선택할지 평화를 선택할지 그것이 꼭 전쟁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외교를 선택을 해서 평화롭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외교학도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 상황에 뭐 빨갱이 때려잡자든지 그런 쪽보다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중국과 미국이 완전하게 표출은 안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한반도에서 화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흐름이 앞으로 이제 부상을 해서 나가지 않을까. 만약에 계속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중간에 바이든처럼 아웃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지금 한반도가 너무너무 그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미국도 이거 대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생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나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